자, 만주사변 이후에 이제 만주 운동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만주사변은 일본이 만주까지 쳐들어간 거기 때문에 만주 군대와 여기 있었던 우리 독립군대 간의 공동전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조중연합군 활동이 나타났다는 걸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조선군과 중국군이 함께 활동했다 그러면 30년대 이후 용어라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에 뭐 청산리 전투, 봉원 전투를 등장하면 안 돼요. 그때는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의 여러 군단이 힘을 합쳐갖고 했다는 거고, 여기는 이제 중국 군대와 힘을 합쳐갖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20년대 어제 말했던 거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3.1운동 직후에 국경 지역에 많은 군단이 생겼다 했잖아요. 이 국경 지역에 많은 군단이 생기니까 일본군이 여기를 이른바 초토화 작전을 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있었던 게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간도 참명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령으로 도망갔다가 여기서 자유참변을 겪고 다시 돌아와서 삼부를 수립했다 그랬었죠. 삼부 수립하니까 애들이 미스협정 만들어갖고 다시 현상금 걸고 독립군 잡으려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삼부 통합운동하다가 조선혁명당과 한국독립당으로 두 개로 각각 통합했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두 문자로 따면은 봉훈청간대자 삼미조화 하시면 됩니다. 봉훈청간대자 삼미조환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는 20년대 말과 30년대 초반에 생겼지만은 이게 30년대를 이끄는 단체 역할을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20년대는 되게 많은 단체들이 있었다면 이제 두 개로 수렴이 된 겁니다. 두 개로. 그 두 개 활동이 나타나는데 각각 지역에 하나는 남만주, 하나는 북만주였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르곤이나 위에 길림이 있으니까 길림 자위군하고 함께 연합활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 그리고 사도하자 동경성 전투에서 승리하기도 합니다. 추운 데잖아. 위니까 춥잖아요. 동사 걸립니다. 동사. 이거를 한이호 쌍대 동사라고 합니다. 한이호 쌍대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사령관이 이청천. 원래는 지시예요. 지청천이라고도 합니다. 지청천. 그래서 한지호 쌍대. 이거 잘 기억해주세요. 거기다가 동사까지 붙이면 더 좋고요. 자, 밑에는 조선혁명군이 있었는데 여기 사령관이 양세봉입니다. 그리고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 활동했다.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 승리합니다. 이거를 조양의 영흥이라고 합니다. 요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 활동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국 독립당의 군대를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당의 군대를 조선혁명군이라고 한다. 이거 남만주, 이건 북만주다. 잘 기억 좀 해두세요. 자, 그런 한편 이 만주를 침공하고 난 뒤에 일본군이 만주를 침공하고 난 뒤에 조중 연합활동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라면요. 자, 두 번째는 만주라는 독립군 기지가 이제 상실된다, 소멸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만주 독립군 기지는 이제 소멸된다라는 겁니다. 만주사변 일으키고 바로 다음에 만주국이 수립됐거든요. 이거는 꼭두각시 국가예요. 일본 군부가 이제 통치하는 데가 된 겁니다. 저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돼요. 중국 관내 쪽으로. 자, 중국 관내 지역으로 내려가는데 주로 민족주의자만 내려가고요. 좀 이따 이제 관내 지역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윤봉길의 홍콩공원 의거 이후에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약속을 하거든요. 그 지원 약속 중에 하나가 임정 간부들, 임정 세력들을 중국 군사학교에 입학을 시켜줍니다. 혹은 임정을 위해서 낙양분교, 중앙군사학교 낙양분교라고 하는 한국인 학교를 만들어줘요. 이제 거기로 들어가려고 여기 있었던 군인들이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내려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민족주의자들이 남하게 되고요. 중국도 보면은 만주에는 공산당이 주로 활동을 했었고요. 여기는 중국 국민당이라고 해갖고 민족주의 진영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민족주의자들은.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남아가고 빨치산 활동을 전개하다가 마지막으로 중국 공산당과 연합해 군대를 만드는데 그걸 동북항일연군이라고 합니다. 동북지방을 만주라고 해요. 동북지방을. 중국 애들은. 동북이 만주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항이라는 연합군대라는 겁니다. 역시 조중연합군대입니다. 이게 마지막 군대인데 이거는 공산당 연합군이에요. 자, 이게 있었고요. 만주에 있었던 마지막 우리나라 사람들의 통합 정치단체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조국광복회라고 합니다. 이 조국광복회의 도움으로, 조국광복회는 국내 지부도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국내 사정을 알려줘갖고 이 군대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동북항일연군 중에 여기 있었던 한국인 부대가, 동북항일연군 내의 한국인 부대 일부가 이 국내 진공작전을 벌였는데 그게 20대의 김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한반도에 알려진 첫 계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동북항일연군 보천부 전투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 조국광복 회원들의 협조 덕분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고, 이거에 대한 보복이 해산사건이라는 건데 이 보천부라는 곳이 해산진이라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이제 또 얘들이 무차별 보복을 합니다. 일본 애들이. 자, 이게 마지막 있었던 거고요. 이걸 끝으로 일본 애들이 다시 여기를 이제 독립군을 소탕하려고 또 노력을 하면서 여기 버티지 못하고 이제는 소련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방되고 돌아올 때는 소련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 한편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고 37년에는 여기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중국 본토까지 침략을 시작했단 말이죠. 중국 본토를 침략하고 난 뒤에 37년 7월입니다.
얘들이 중국 본토까지 침략한 거 보니까는 러시아, 소련도 침략할 수 있다는 걱정을 이 소련 애들이 하게 돼요. 이 소련이 침략할 때 여기 한인 단체 신안촌이라고 하는 우리 독립운동 기지가 있었는데 얘들이 일본 편을 들지 모른다. 같은 아시아 사람들이니까 일본 편을 들지 모른다라는 걱정으로 이 사람들을 통째로 옮겨버립니다. 이게 한인들의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인데 나중에 듣고 알았는데요.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면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 소련에도 유대인이 있었는데 유대인이 정착지로 지목을 한 게 이 신안촌 지역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쪽 사람들이 간첩짓 하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얘기했다라고 하대. 나중에 들은 겁니다. 수업을 하는데 수업 듣는 학생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런 분이 있었더라고. 공무원 준비하려고 이제 수업 듣는 학생 중에 한 분이 여기 특파원을 있으면서 이쪽 지역에 꽤 오래 주재했던 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장치 없이 그냥 이쪽으로 강제로 이주시켜 버립니다. 이주하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기차 안에서 죽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기차가 쓸 때마다 그냥 이름 없는 묘를 여기다 지어놓고 그 먼 중앙아시아까지 갑니다. 이때 갈 때 여기 갔었던 우리 유명한 독립군 장군이 홍범도 장군이 여기 따라가게 됩니다. 통째로 유지되니까요. 그래서 연해주 한인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가 있었다. 이게 37년 10월에 있었던 건데 중일 전쟁 직후에. 그래서 연해주도 이제는 연해주라는 독립기지도 이제 상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주사변으로 만주라는 독립기지 상실됐고요. 그리고 연해주라는 독립기지도 완전 상실이 되게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얘기하는 것은 요 중국 관내 지역밖에 얘기를 못 하게 돼요. 마지막 독립군 기지다. 자, 만주사변이라는 일본의 중국 침공을 겪고 나서 이 관내, 중국 관내 지역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좀 보도록 할게요. 일본이 이제 중국까지 침략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만주만 충격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도 충격이 컸을 겁니다. 일단 여기 있었던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장개석은 일본한테 되게 저자세로 나오고 있었어요. 공산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지만은 일본하고의 문제는 협상으로서 현상유지 정책으로 계속 가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해줄 테니까 이거 밑으로만 만리장성 밑으로만 내려오지 말라라는 입장으로 일단 저거를 승인을 해줍니다. 자, 국민당 정부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있었던 단체는 어떤 상황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두 단체가 있었죠. 그 상해 지역에 임정과 의열단이 있었습니다. 둘은 각각 무슨 활동을 했는가 보도록 합시다. 자, 임정은요, 국민대표회의 실패 이후에 완전 쪼그라들었다 그랬잖아요. 이 쪼그라들었는데 지금 되게 좋은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이 중국 침공은 조중연합활동의 전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그 분위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임시정부가 아직 존재합니다. 살아있습니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의열투쟁을 전개합니다. 20년대 김원봉이 했었던 그 투쟁을 임정이 전개하게 돼요. 왜냐면 상당히 작아진 규모의 조직에서 뭔가 눈에 띄는 행동을 하려면은 직접적으로 폭력에 의한 투쟁밖에 시선을 끄는 게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김구가 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구가 상하이에서 한인 애국단을 주축합니다. 김구가 상하이에서 주축했다는 것도 상당히 잘 나옵니다. 이걸 주축해갖고 자 여러 마을 평원해갖고 중요한 사건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중에 한 분이 도쿄에 가갖고 일본 왕이 행차하는 데다가 폭탄을 던지게 하고요. 이봉창. 자 그리고 이봉창이 일본 왕 앞에다가 폭탄을 던지는데 이게 중국 신문에 있잖아요. 적중하지 못해 불행이다라는 기사가 실려요. 그리고 그 일본의 승려가 중국에서 이제 죽는 사건이 발생하고요. 이걸 핑계로 만주에 집중됐었던 전 세계의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애들이 상해를 또 침공하게 됩니다. 31년에 만주를 침공했다면 32년에 상해사변을 일으킵니다. 상해사변을 일으키고 나서 자기들이 장개석은 또 일본하고 협상을 통해서 이걸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저 행태를 그냥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들이 이겼다라고 하면서 그 이긴 그 축하 파티를 남의 나라 그 공원에서 야외에서 이제 성대하게 개최합니다. 원래는 1월에 이게 있었는데요. 일본왕 생일이 4월이다 보니까 그 4월에 맞춰서 하겠다고 그 뒤로 미뤘다 한 겁니다. 이 미룬 거를 알고 미룬 것에 맞춰갖고 준비를 잘해갖고 그 식장으로 들어가서 폭탄을 던진 사람이 윤봉길입니다. 그래서 윤봉길은 상해 홍커 공원에서 일본 애들 전승 축하 파티라는 일본 애들한테 간담을 서늘하게 합니다. 자 이게 이봉창 일왕 행차했다 폭탄 던졌다. 그리고 윤봉길 상해 홍커 공원 의거입니다. 자 이걸 이유로 중국 국민당 정부가 이제 임시정부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원해 줄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전개했었던 이유는요. 하나는 임정이 침체에 빠져서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주축했다는 것도 맞고요. 또 한편으로는 만주를 점령하기 위해서 만주로 사람들을 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식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한국인들도 많이 보냈었어요. 아직 일본인까지 보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한국인들한테 기회의 땅이라는 것을 심어주고 한국인들을 보냈는데
한국인들을 여기 보내갖고 간첩질을 시켰습니다. 이른바 민생단 사건 같은 게 터지고요 하면서 중국인들 틈으로 들어가게 하고 중국인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하고요. 중국인들과 활동하다가 이거를 일본한테 이제 첩보를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친일파들한테 시킵니다. 그래서 조중연합활동이 나타난 것도 맞지만요. 한국인들이 일본 간첩질을 한다라고 해갖고 한국인들에 대한 불신이 되게 높아진 것도 이 시기 이후였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그래서 이거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기도 해요. 아니야 임마 우리 일본 진짜 싫어해. 우리는 끝까지 일본한테 투쟁하고 있는 중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당 정부가 중국이 니네 맞구나, 니네 일본하고 싸우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저거 이후로. 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거를 양봉이라고도 해요. 합치면 애봉이라고도 합니다. 애봉봉. 자, 이거 이후에 애봉봉 이후에 중국 국민당 정부가 확신을 갖고 좀 신뢰를 해주게 됐다라는 걸 기억 좀 해두시고요. 한편 일본은 이걸 계기로 있잖아요. 눈에 불을 켜고 임종을 이제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상해는 더 이상 이제 머무를 수 없는 곳이 돼요. 그리고 이게 바깥의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일종의 테러 활동이기 때문에 임시정부에 있었던 게 프랑스 조개지거든요. 우리가 일본하고 을사늑약을 체결했을 때 미국이 제일 먼저 떠났다 그랬잖아요. 미국이 공사관을 제일 먼저 철수시킵니다. 그래 마지막 버틴 게 프랑스였었단 말이에요. 러시아 프랑스가 한 팀이고 영미일이 한 팀이었었단 말이에요. 이게 영차 세계대전이라고도 합니다. 이 프랑스가 보호해주고 있었어요. 프랑스 조개지에 있었거든 상해. 근데 프랑스마저도 이제는 우리도 너희를 더 이상 보호해줄 수 없다라고 공문을 보내옵니다. 그래서 상해를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 10여 년간의 긴 피난 생활이 시작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애봉봉의 장점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게 있고요. 단점은 긴 피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임시정부의 활동이 뭔가 뚜렷하게 또 등장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임시정부는 상해다 그러면은 이게 20년부터 32년까지를 말하는 거고요. 19년부터 32년. 즉 20년대라 하시면 되고요. 중경, 충칭이다 그러면 이건 40년대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외에 임정이 이상한 지역에 있다 그러면은 30년대 피난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좀 센스 있게 시기를 파악하는 키워드로 기억 좀 해두세요. 뭐 광저우에 있다, 항저우에 있다, 뭐 창사에 있다, 임성박 그런 데 있다 그러면 30년대라고 기억하시면 된다고.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중국 관내 지역은 임정하고 의열단 두 개가 있다 했잖아요. 지금 임정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임정은 뭐로? 나 살아있어요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폭탄 투척을 했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일본은 진짜 싫어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명징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고요. 자, 김원봉이 오히려 항상 임정보다 좀 빨랐었어요. 김원봉은 26년에 이미 중국 군사학교에 들어갔고 군사훈련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중국 정부가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자 중국한테 부탁해갖고 야, 니네 땅에 우리 군사학교를 우리가 스스로 하나 좀 만들게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32년에 만주국 수립되고 나서 이제 만주는 독립국 기지로서 역할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대거 남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남하는 사람들은 군단이란 말이에요. 군단. 이 사람들을 흡수하기 좋은 건 뭐냐면은 군사활동을 전개하는 게 흡수하기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경쟁하고 있는데 이 넘어오는 그것도 잘 훈련된 세력들을 흡수하면 내 세력이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발이 빠르다? 김원봉이 계속 발 빠르게 나간단 말이에요. 다만 김원봉은 좌파 쪽이고 김구는 우파 쪽이다 보니까 여기는 우파 정부란 말이야. 중국 국민당은 우파 정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김원봉이 빠르지만 결국은 김구가 잘 나가게 돼요. 결국은 김구 쪽으로 힘이 쏠립니다. 그 과정을 조금 이해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26년에 황푸군관학교에 들어갔다. 여기 들어갔다가 이제 아예 스스로 군사학교를 만듭니다. 이게 32년의 일입니다. 자, 임정은 32년에 봉봉이 있었고 애봉봉이 있었고요. 31년에 애국단 만들고 이몽창과 윤봉길이 32년에 의거를 일으켰던 거고요. 자, 그리고 만주사변이 불러온 가장 중요한 활동은 조중연합활동의 계기가 됐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만주에 있었던 군단이 남하하게 되면서 뭐가 나타났냐면은 민족 유일당 운동을 촉발시켰다는 겁니다. 중국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통합을 해야 돼요. 그런 계기로도 민족 유일당 운동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가 만주와 관내가 통합하는 시기가 이 시기였다는 걸 잘 기억해 두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먼저 일단 주도했다고요? 김원봉이 먼저 주도했다는 거지.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거지. 여기는 폭탄 투쟁으로 저 있어요라는 걸 알리고 있다면은 여기는 착실하게 이리 와 여기 학교에 있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봅시다. 중국 정부의 지원이 중앙 군가학교 입학을 시켜주고요. 아예 낙양분교라는 걸 만들어줍니다. 낙양분교 나중에 이제 폐쇄되는데 폐쇄되고는 다시 중국 군관학교에 다시 들어가서 활동을 합니다. 여기는 김구하고 김원봉기를 다 입학시켜줘요. 그냥 한인들을 받아준 겁니다. 자, 그리고 만주에서 남하는 상당히 많은 세력들이 있는데 이 많은 세력들을 모아서 유일당 운동이 나타납니다. 민족 유일당 운동이, 통합운동이 나타나요. 자, 우리 기억 되짚어 봅시다.
20년대 유일당 운동은 뭐를 계기로 나타난 거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합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었던 거고요. 30년대 유일당 운동은 뭐로 나타났다고요? 이거는 만주 세력과 관내 세력이 통합하면서 나타난 것이다 라는 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관내는 두 세력이 있잖아요. 임종과 의열단계가 있잖아요. 누가 했다 이거를? 의열단계가 주도했다는 겁니다. 좀 빨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원봉의 의열단계가 주도해갖고 민족유일당을 만드는데 이걸 민족혁명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할 때 민족이라는 말과 혁명이라는 말이 같이 공존한 단어다라고 기억하시면 좀 기억이 편할 겁니다. 그래서 좌파 우파가 함께 합쳐진 단체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임정 고수파들은 임정을 유지시켜야 된다라는 굳건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여기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구는 참여하지 않아요.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김원봉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는 다시 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와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정당들을 다시 복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당들과 같이 새로운 통합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임정도 정당을 하나 만듭니다. 근데 임정 정당 이름이 재밌습니다. 당시 김원봉이 민족혁명당이라는 유일당을 만들고 나서 자 봐라, 이제는 우리가 정부다, 우리가 대표다, 우리 쪽으로 다 모였으니까는 너네 임시정부를 이제 해체하고 너네들 여기 들어와라,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지 않고 있다가 임시정부를 대표하는 정당을 하나 만드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여기가 중국 국민당 구역이라 그랬잖아요. 이름을 국민당으로 지으면서 자기 스스로를 아예 이름 자체를 여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국민당 지역에 내가 국민당이야 하면서 이름 자체를 마치 자기가 여당인 것처럼 만들었다고. 그리고 졸지에 여기를 야당처럼 만드는 겁니다. 야당처럼. 이름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임정의 당 이름은 항상 한국 독립당밖에 없어요. 이게 30년에 처음 생겼다가 35년에만 요때만 국민당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40년에 여기 나왔었던 사람들을 흡수해갖고 국민당과 함께 흡수해갖고 다시 독립당으로 돌아가요. 다시 한국 독립당 됩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국내 들어가서 다시 임정의 당을 재건하는데 그때 이름도 또 한국 독립당이에요. 그러니까 요때만 한국 국민당입니다. 만약에 이게 나온다면 만주 사람들 내려올 때 통합운동하던 그 시점 35년 즈음이구나, 30년대 후반이구나, 국민당 단어가 나오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제 37년에 중국 본토까지 애들이 쳐들어오게 되면서 일본이 쳐들어오게 되면서 이제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완전한 전면전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타난 변화가 뭐가 있는가 좀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 본토까지 침공당하자 조선하고 중국의 연합활동은 이제 완벽하게 극명해집니다. 이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돼요. 그러니까 중국과 연합활동을 하려면 우리 먼저 하나로 뭉쳐야 돼. 그래서 이 유일당 운동은 계속 전개가 될 겁니다. 자, 그런 한편 만주라는 독립군 기지가 소실됐잖아요. 그리고 연해주 한인을 통째로 중앙아시아에 이주시키면서 연해주라는 독립군 기지도 완전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내 지역이 이제 유일한 독립군 기지가 돼요. 독립군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기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활동이 이제 주가 될 겁니다. 중일전쟁 이후에는. 중일전쟁 이후에 갑자기 만주 얘기 나오고 연해주 얘기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거꾸로 얘기하면 1937년 이후 중일전쟁 이후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만주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빨간색 파란색처럼 아예 시기가 다르게 다른 컬러로 보여야 돼. 다른 컬러로. 순서 문제를 물어볼 때 중일전쟁 이후를 뜻하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은 만주 얘기는 무조건 만주 얘기 앞으로 가야 돼. 아시겠죠? 그 정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관내 지역이 중국 관내 지역의 유일한 독립군 기지가 되다 보니까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한국 군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한국 군대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누구였었다고요? 김원봉이 우한 코로나 그 우한 지역에서 조선 의용대라는 걸 처음 만들게 됩니다. 야, 이제 중국 본토에까지 한국 군대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말로 치자면은 서울시청 앞에 아니면 서울시 어딘가에 태국 군대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베트남 군대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이제는 중국이 허용을 한단 말이야. 중국 본토까지 침공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 확실히 한국은 자기네 편이라는 걸 알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허용을 해줍니다. 왜 김원봉이 먼저 했냐면요. 이 김원봉이 만든 겁니다. 말했잖아요. 황푸군관학교 26년에 들어갔었고요. 32년에는 군사학교를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이게 차근차근 진행이 됐기 때문에 먼저 했던 겁니다. 임정은 지금 떠돌이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임시정부의 재정의 상당수가 미국에서 오고 있었는데 미국 재정을 이승만 대통령이 쥐고 있었단 말이에요. 김구 선생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갖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임시정부를 여기는 흔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하니까요. 이 직원들이 소송을 걸기도 하고 그래요. 싸움도 나타나고 그럽니다. 임시정부 있는 건물을 이제 겉으로 그걸 숨기기 위해서 외국인들도 직원으로 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중국인들 직원으로 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들이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그래요. 심지어는 한국인 직원들도 월급 안 주고 하니까는 분쟁 같은 게 발생하고 막 너무 심했었습니다. 김구 자신이 임정을 이끌고 있을 때 김구 자신이 먹을 밥이 없어갖고요. 임시정부 그 직원들이나 그 회원들 집을 찾아내면서 이제 밥을 구걸하듯이 먹고 다녔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김구가 먼저 이걸 끌고 가기는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일본의 추격도 피하고 있었고 37년에 중국 본토 침공. 자, 중국 본토 침공은 일단 조중연합활동을 좀 더 명시화시켰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내 지역의 유일한 독립군 기지가 된다. 이거 잘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조중연합활동을 하려면 우리 먼저 통합을 해야 돼. 그리고 중국 장개석이 그걸 요구하기도 합니다. 야, 니네들이 먼저 통합해야지 마. 같이 우리 뭐 하든가 내가 뭘 도와주든가 말든가 하지.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중일전쟁 직전에 35년에 일단 통합했었지만은 김구는 참여하지 않았었다 그랬죠. 김원봉 중심으로 민족혁명대회 만들었었다. 자,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었다. 그리고 중일 전쟁이 터지자 각성을 다시 해갖고 야, 우리 뭉쳐야 하잖아. 뭉쳐야 하지 않았는데 이때는 일단 급한 채로 우파는 우파대로 좌파는 좌파대로 따로 통합하는데 우파 통합단체가 나타난 게 뭐냐면 이걸 광복진선이라고 해요. 이건 거의 안 나오니까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좌파들만 따로 통합한 게 뭐냐면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고 합니다. 김원봉이 민족혁명단 만들 때는 사람들이 다 들어왔었지만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나마 좌파들만 수습해갖고 다시 또 하나 단체 만든 걸 전선연맹이라고 합니다. 요 전선연맹 산하였다가 중국한테 부탁해갖고 중국 장개석 정부의 도움으로 만든 게 조선의용대를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30년대 김원봉의 활동을 제가 한 줄 두 문자로 말씀드릴 테니까 요 한 줄만 꼭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이거를 간부혁대라고 해요. 이게 30년대 의활동 활동입니다. 30년대 그 임정의 활동은 애봉국이라고 하고요. 애봉국. 자, 봅시다. 이게 20년대 황푸군관학교까지 치면 황푸 간부혁대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황푸군사학교 간부학교를 만들었다. 그리고 민혁당 만들었다. 통합당 잠깐 만들었었다. 그리고 중일제 이후에는 전선연맹으로 좌파 통합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만든 게 조선의용대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민족혁명당의 군대 혹은 전선연맹의 군대라고 합니다. 조선의용대를. 자, 김구는 애국단을 만들어 갖고 봉봉했다는 거죠. 이봉창과 윤봉기를 보내갖고 이제 큰 의거를 일으켰다는 거죠. 민혁당 만들 때 참여하지 않고 국민당을 따로 만들었었다. 애봉국. 이게 30년대 임정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한 줄씩만 기억 좀 해주세요. 한 줄씩만. 자, 관내 최초의 군단이다. 여기는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김원봉이든 김구든 간에 다 장개석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거 특별히 뭐 대단한 말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이들의 허락하에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장개석이 직접 나서갖고요. 둘을 같이 만납니다. 김원봉과 김구를 만나갖고 한번 합쳐봐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김원봉이 탈퇴합니다. 점점 임정의 세가 세지고 있었고 김원봉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김구 중심에 뭐가 될까봐 이제 참여하지 않고 나옵니다. 이것도 거의 안 내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일단 요까지만 해주세요. 중일제 이후의 통합은 전선연맹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선연맹의 결과가 의용대라는 군대까지 나왔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귀찮으면 간부혁전대 기억하시면 돼요. 간부혁전대. 자, 사진자를 보면서 조금만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눈에 익혀더라고 이미지처럼 익혀더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분이 김자진 장군이고요. 그 대한광복 박상진이 만들었던 대한광복회에서 해외 독립군기지 개척하겠다고 보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청산리 전투에 3.1운동 위에 청산리 전투에 큰 공을 세웠던 거고요. 청산리 전투 승리 후에 기념사진 찍은 겁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홍범 장군이고요. 원래 삼포소 출신의 평민 의병장이었었는데 이제 나라 망하고 다니는 데는 독립군으로 전향해갖고 독립군 대장이 되었던 분입니다. 연해조와 북한도 지금 활동하다가 나중에 중앙아시아 이주당할 때 그때 같이 이주당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앙아시아에서 돌아가십니다. 자, 임시정부 초기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이분이 안창호입니다. 여기 김구 있고 여기 여운형 보이시죠? 미국에는 양만이 있다 그랬었죠. 이승만과 박용만이 있고 그리고 이 양만이 아닌 사람 만자 들어가지 않는 사람 중에 안창호가 아주 유명한데 임시정부가 수립됐을 때 기꺼이 임시정부에 참여하고 활동했던 사람이 적진까지 들어가서 참여했던 사람이 안창호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초반엔 국무총리로 임명됐었고 나중에 1차 개헌 이후에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출석을 안 하세요. 임시정부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계속 미국에만 계셨단 말이에요. 안전한 지역에 계셨고 험지로 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딱 6개월 동안 오시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오셨을 때 했었던 일이 국무총리 이동희 자른 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해주 세력을 대표하는 이동희 그리고 상해 세력이 있었는데 이 둘이 합쳐져 갖고 그나마 통합정부라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셨을 때 이제 잘라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분열만 더 키워놓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에서는 임시정부 사진에 이승만이 있다 그러면 21년이라는 뜻이고요. 20년 12월에 왔다가 21년 5월에 돌아가시는데 그냥 21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임시정부 사진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그것도. 그 안창호가 이 험지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요. 사람들 하나로 통합하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박용만은 군사활동했다 그랬잖아요. 박용만의 꿈은 어디 되게 황무지 같은 데를 얻어갖고 이게 조그만 한국을 하나 만들겠다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그 사람은 거대한 농장 같은 걸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식량 생산도 하고 군사훈련 시켜갖고 일본하고 필히 전쟁하겠다는 게 이제 그분의 꿈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물색한 게 하와이라는 그 황무지를 개척했던 거고 너무 멀잖아.
그래갖고 중국과 만주, 몽골, 연해주 어딘가에 황무지가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 지역을 많이 이제 탐색을 다녔었어요. 탐색하고 다니시다가 그 독립군 내분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험지로 다니던 분이란 말이야. 미국에 있었던 세 분 중에 두 분은 험지로 다니면서 결국은 그렇게 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28년대에 돌아가시고 그분은 안창훈은 윤봉길 의거 이후에 상해에 있었던 사람들을 일본 놈들이 이제 막 잡아들이거든요. 그때 잡아들일 때 그 일본 놈들한테 잡혀갖고 국내로 송환되세요. 윤봉길 의거 이후에 국내로 송환됐다가 국내에서 이제 계시다가 중일전쟁 이후에 또 일본 놈들이 감옥에 보냅니다. 그때 감옥에 보내고 난 뒤에 얼굴이 거의 정말 정확히 반쪽이 됩니다. 그 감옥에 있었던 후유증으로 이제 그 바로 뒤에 돌아가세요. 네, 중일전쟁 직후에 돌아가십니다. 38년에. 험지에서 활동했던 분들은 그 대가가 결국은 죽음으로 나타났다고요. 어려운 일이었을 거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관내 지역에 있었던 투 트랙이 있었다. 하나가 임정이고 하나가 의열단인데 임정을 대표하는 게 김구고요. 안창호는 활동하다가 이제 그 30년대 초반에 이제 잡혀갖고 국내에 들어간 거고 그 뒤에 이제 김구가 쭉 있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의열단에 김원봉이 있다라는 거죠. 김원봉은 계속 의열단 개축의 대표로서 계속 활동을 합니다. 자, 30년대 들어갔고 국어운동, 국사운동 요거 정도만 허용이 됐는데 국어운동의 일환으로 나타난 게 농촌계몽도 나타났다는 거죠. 그중에 동아일보의 분화로운동 말합니다. 자, 만주를 휩쓸었었던 대표적인 군인이 있었다. 이게 이청천, 지청천입니다. 이분이. 대한제국 무관이었었다가 대한제국에서 일본 육사 쪽으로 파견해갖고 일본 육사 활동, 군사교육도 받았었던 분이고요. 그 군사교육을 받은 뒤에 여길 나와갖고 독립군에 투신했던 분입니다. 그 신흥무관학교에 있었다가 10년대에는, 20년대는 서로군정수 대빵이었다가 30년대는 한국 독립군의 총사령관이었다가 40년대는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이 되셨던 분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양세봉입니다. 이청천과 쌍벽을 이뤘었던 만주에서 북만주에는 이청천이, 남만주에는 양세봉이 쌍벽을 이뤘었던 두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 이제 전쟁 중에 전사하시고요. 이청천은 40년대까지 쭉 가시고. 자, 이분은 윤봉길입니다. 윤봉길과 이봉창의 특징은요, 이 한인 애국단의 특징은 뒤에 태극기가 있는 장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영정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에 잘 드러나진 않는데 이게 죽기 직전에 마지막 영정사진을 찍는 거기 때문에 웃는 모습을 남기라고 해갖고 지금 웃는 모습을 남긴 겁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면 한 손에 이제 무기를 들고 있고 선언문 같은 걸 달아놓고 찍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애국단 포즈라는 것도 기억 좀 해두시고. 그리고 이 사진 직후에 이제 자결하러 가시는 겁니다. 돌아가시는 겁니다. 윤봉길이 남긴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의거를 실행하러 가기 전에 마지막 김구를 만나는데 김구가 마지막에 이제 마음껏 쓰라고 마음껏 쓸 돈을 열악한 지정하에서도 그거를 주거든요. 마지막 행차니까. 근데 그 돈을 받아갖고 윤봉길이 이제 시계를 샀답니다. 그 시계를 사는데 마지막에 그 시계를 김구한테 건네줘요. 김구의 시계를 보고 그 회중시계라고 해갖고 손목에 차는 게 아니라 들고 다니는 게 있거든요. 목에 걸 수 있는 그 고리가 있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있는데 그게 너무 낡은 거를 보고 자기 새로 산 시계를 김구한테 주고 자기를 그거 달라 해갖고 자기가 그걸 가지고 이제 갔다라고 합니다. 나는 어차피 죽을 몸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시계가 이제 필요가 없다. 선생님께서 이걸 쓰시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드렸다라고 합니다. 똑같이 사진이 이봉창입니다. 이봉창은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유흥을 잘 즐겼던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일본 정부가 지향하는 일본인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일본인이 될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이제 몸소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놀 만큼 놀았으니 이제는 진짜 쾌락을 한번 느끼겠다라고 하면서 이 애국단을 자원한 겁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사람을 좀 믿지를 못했었어요. 애초에 행적이 있었으니까. 근데 김구가 이제 믿어주고 이제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갖고 정말 일본에서는 정말 놀랄만한 거사를 일으킨 거예요. 일본 왕 앞에다가 폭탄을 던졌으니까요. 굉장히 큰 충격을 줍니다. 이봉창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윤봉길이에요. 이윤이라고 합니다. 이윤. 자, 이게 조선의용대 사진입니다. 단체 기념사진입니다. 이게 조선의용대 한글을 풀어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조선의용대라고요. 여기가 김원봉입니다. 맨 앞에. 자, 이게 신사참배에 강요당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참회하고 회개하고 반성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 모습을 안 보이더라고요. 분명히 자기 신을 버린 건데 복수의 신을 섬긴 건데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안 하더라고요. 이건 조금 좀 안타깝더라고. 아쉽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과거에 했었던 행적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평화신문에서, 천주교 신문에서. 자, 이게 한국신민서사입니다. 이번 표정을 화면으로 자세히 볼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결연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을 텐데 나중에 이 사람의 행적은 어땠을까 되게 궁금하더라고, 이 사진 보고 나니까. 나름 이제 당시의 국가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실하게 수행하던 서민 중에 하나였겠죠. 당시에는 결연한 표정이더라고요. 자, 이게 여자 정신 근로령의 근거여갖고 이제 여자들도 동원하고 있었던 걸 보여주는 겁니다. 노동동원이 많았었고요. 그중에 일부는 군대 위안소로 보내갖고 원치 않는 성노예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게 남은 사진이에요. 흔적을 되게 많이 지웠거든요, 일본 애들이. 군부대라는 통제가 되는 집단이다 보니까 이 군부대 가지고 있었던 이 흔적들을 대부분 많이 지웠는데
남아있는 것들이 좀 있어갖고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해방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미국 군인들을 만나갖고 이 대담한 내용들도 남아있어요. 아주 일부긴 하지만은 임신한 상태 모습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실제 인터뷰도 합니다. 그래갖고 본인인 걸 확인해 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게 징용당한 상태인데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되게 좀 마음이 쓰였었던 게, 그러니까 먹지를 못하면서 계속 정해진 시간 이상의 일을 하거든요. 탄광 같은 데는 한번 들어가면 나왔다 들어갔다는 게 힘들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고 그냥 거기서 계속 있어요. 굉장히 장시간 동안을 지하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나오는데 주는 밥은 굉장히 적게 주거든요. 또 당시 이제 배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게 적고 고된 일을 하다 보니까는 되게 홀쭉해갖고 이제 피골이 상접하게 된 건데, 이게 미군이 점령하고 난 뒤에 찍은 사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갖고 징용됐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남아 있던 거예요. 중요한 군사시설 같은 경우는 이 군사시설을 공사를 시키고 난 뒤에 이게 보안이 나가면 안 되니까는 그 사람들을 전체를 폭사를 시켜버리기도 했었어요. 워낙 여러 군데 일본 군대 탄광 같은 데에서 징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몸에 살아있는 채로 이제 이게 썩고 있는 데가 있고요. 곰팡이 들어갖고 먹지를 못하고 안 좋은 환경에서 계시다 보니까는, 그리고 햇빛 같은 걸 받지 못하니까 먹지 못했고 피골이 상접했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되게 안타까운데, 이 표정이 되게 진짜 안타까웠어요. 이걸 못 보겠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힘든 상황인데 얼굴에는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저항이라는 걸 생각할 수도 없고요. 자기 가지고 있는 불만 같은 걸 내세울 수 있는 그 표정 자체가 얼굴에 아예 없어요. 그냥 얼굴에 아예 색이 아예 없어요. 아예 그냥 흐릿한 공포만 남아있는 그 표정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선하게 드러나고 그게 되게 안타깝더라고 볼 때마다. 남경에 중국 정부를 두고 있었는데요. 남경 정부. 남경을 얘들이 되게 빠른 시간 안에 함락을 합니다. 중국 정부를 함락하고 나면은 얘들이 순식간에 중국하고 협상 테이블을 끌어들여갖고 전쟁을 빨리 끝내갖고 중국을 쥐어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중국 정부가 버텼어요. 그리고 충칭으로 중경으로 이동해갖고 여기다가 이제 일종의 망명정부 같은 걸 세운 다음에 장기전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는 이 충칭 정부가 있을 때, 중국 충칭 정부 있을 때 일본 놈들이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함으로써 미국하고도 전쟁을 벌였잖아요. 자, 그러고 난 뒤에는 연합군까지 중국을 지원하게 되면서 이게 더 장기전으로 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임시정부가 계속 도망 다니다가 임시정부가 찾아 중국 정부가 있는 안전한 지역까지 도착하게 돼요. 이게 40년입니다. 여기 도착하고 난 뒤에는 임시정부가 이제 다시 활동을 재개하게 되고 임시정부의 조직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해정부 시기 때 활동이 있었고 중경정부 시기 때 활동이 있었다. 이 두 개 활동이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해정부 때는 10여 년이 됐었지만은 사실상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상당히 약화된 활동이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대부분 상해정부 때 활동은 국민대표회의 이전이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그걸 좀 보도록 할게요. 40년대 관내 상황인데요. 40년대 관내는 이제 임정이 이끌고 갈 것이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중경 정착으로 시작하게 된다. 중경을 정착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조직을 재건한다라는 겁니다. 정부라는 조직이다 보니까는 정당을 재건하고요, 정부를 재건하고 군대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군사 조직을 재건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만주에다가 임정의 군사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연대하는 개념으로 만들어뒀었다면은 이제 직할 조직으로 두게 됩니다. 바로 옆에다가. 자, 이 정당을 다시 만든 걸 한국 독립당이라고 합니다. 다시 독립당이라고 써요. 그냥 원래 다 독립당이야. 임정은 딱 35년 그때만 국민당이었었고요. 그리고 1인 지도체제를 다시 확립을 합니다. 그 집단 지도체제가 뭐였었죠? 대통령 탄핵시키고 난 뒤에 국무령제, 의원내각제로 바꿨잖아요. 내각책임제로 국무령제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정부 조직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각 장관들이 다 구성도 안 됩니다. 몇 명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모이면 모이는 대로 이 사람들 회의해 갖고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바꾼 게 국무위원 집단 지도체제였단 말이에요. 이게 27년부터 40년까지 간 거예요. 피난기라는 시기하고 겹칩니다. 그거를 해체하고 다시 1인 제도체제를 만드는데 대통령이라는 단어 안 써요. 뭐다? 주석제라는 걸 합니다. 김구가 주석이 됩니다. 주석제 등장으로 난 뒤에는 이제 김구가 임정을 이끄는 확실한 대표가 됩니다. 그 어려운 시기 때도 임정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은 김구 덕분이었습니다. 김구가 아무도 임정을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임정을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 고집 때문에 통합에 자꾸 방해가 되기도 했었지만요. 어쨌든 이 고집 때문에 임정이, 사람들 인정들 안 하는 조그만 임정이 유지가 되고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세계에 유례가 없대요. 망명정부가 이렇게까지 오래 유지된 사례는 극히 드물답니다. 극히. 김구의 역할이 그 점에서 굉장히 큽니다. 주석제. 자, 군대, 한국광복군이라는 걸 만들었다. 그래서 임정도 직할 산하에 군대가 생깁니다. 이게 40년입니다. 자, 그리고요 41년
자, 이렇게 이제 조직을 다 갖췄으니까 뭐 해야 돼요? 그 자신감에 이제 곧 건국한다는 강령을 반포하게 돼요. 건국강령을 반포합니다. 여기에 우리 앞으로 건국하면은 우리나라는 세 가지 평등은 지키는 나라가 될 거야. 경제와 교육과 정치적 평등을 지키는 나라가 될 거야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게 됩니다. 조상의 삼균주의가 채택된 건국강령을 선포하게 된다. 자, 이게 11월인데요. 이 바보 같은 놈들이 12월에 미국을 기습하면서 얘들은 선전포가 없어요. 무조건 몰려서 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전쟁할까 얘기합니다. 진주만을 기습을 합니다. 사실 일본군의 목표는요, 미군이 가지고 있었던 자산 중에 당시는 해군 자산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군 자산 중에 해군이 움직이면은 그냥 부대 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입니다. 해군 전략 자산 중에 비행기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비행기는 기름을 실을 수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리가 되게 짧아요. 그래서 비행기는 다른 지역에서 전술을 수행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비행기를 다른 지역에서 전술 수행할 수 있게 가능하게 만들어준 게 움직이는 육지를 만든 거예요. 그게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 항공기를 싣고 다니는 엄마 배라는 거예요. 그걸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거 제일 먼저 만든 게 일본이다. 일본 만들고 미국도 만드는데 미국의 항공모함이 타겟이었어요. 하와이가 태평양에서 동방으로 진출하는 전진기지에 있던 곳이기 때문에 해군기지를 하와이에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러니까 거기에 항공모함이 있었는데 그 항공모함을 치러 간 거였었어요. 그 항공모함을 박살내면은 미국 비행기를 절대 못 움직인다 했었던 게 일본의 전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진짜 천우신조로 미국의 항공모함이 다른 작전을 위해서 그때 빠져나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항공모함을 치지는 못했습니다. 일본 애들이. 다른 배들을 폭사시켰지만요. 그 하와이 가면 지금도 있잖아요. 그때 일본 애들이 가라앉힌 배가 가라앉은 채로 그대로 거기 있어요. 바다 밑에 전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보라고. 자, 하와이를 기습하면서 이제 미국과 일본의 미일 전쟁이 터지게 된다. 이걸 태평양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보고 나서 이제 우리도 있잖아요. 대일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임시정부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도 연합국에 참여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군대는 워낙 소규모다 보니까는 연합군 지위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연합군 활동할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 전쟁 이후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태평양 전쟁 이후에는 연합군과 활동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0년대는 태평양 전쟁이 불러온 변화를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 중에 하나가 태평양 전쟁까지 벌어지자 이렇게 확전이 되자 일본은 명확한 세계 적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끼리 독립운동 방식을 두고 다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김구와 김원봉이 통합하게 됩니다. 김원봉이 스스로 들어오게 돼요. 이제는 어차피 모든 전선이 일본하고 대항하는 전선으로 굳혀졌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한테 힘을 좀 보태줄게 라고 하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김원봉이 흡수하는 형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김구가 다른 세력하고 통합하는데 자꾸 장애가 됐던 게 뭐냐면요. 통합 얘기할 때 김구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정부니까 너희들이 정부 안으로 들어와라 라는 입장으로 통합을 자꾸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통합에 이게 장애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김원봉이 실제 자기가 흡수해서 들어온 겁니다. 워낙 세가 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임정이 연합군과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변화가 이걸로 나타났다. 잘 기억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요, 태평양제 이후에 선전포고했다. 그 다음에 의용대가 이제 광복군에 드디어 편합이 된다. 일단 군대 먼저 김원봉이 먼저 들여놓고요. 그 다음에 민혁당도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한국독립당이 그래서 임시정부의 여당이 되고 민혁당이 야당 같은 역할을 하면서 두 당이 공존하는 게 됩니다. 자, 이거 이후에 이제 김원봉의 정치 세력도 들어오게 되는데 김원봉이 임시국회라고 불리는 임시의정원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서서히 둘이 이제 임시정부로 통합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43년에는 영국군하고 인도 미얀마 전선을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까 모르겠는데 인도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그 평이 약간 좀 좋거든요. 왜냐면 인도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영국이었었잖아요. 우리는 이때 영국 편을 들었지만 이때는 영국과 미국이 일본하고 싸우는 입장에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인도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도의 독립을 지원해주고 있었어요. 인도도 크게 독립운동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 비폭력 투쟁하고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비폭력 투쟁은 간디가 있었고요. 그리고 무장투쟁 주장하는 사람이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있었는데 이분이 일본으로 망명했었어요. 이분을 그 지원을 해줍니다. 망명을. 그래서 그분이 일본에 가서 카레집 만들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있어요. 자기 독립운동 지원해줬다라고 해갖고. 되게 역설적이지? 그건 뭐 나라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일본의 침략성이 그들한테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당장 영국과 싸우는데 도와줬다는 그게 고마움을 가질 거 아니에요. 자, 영국군과 일본군이 지금 대립하는 모양새다 보니까는 우리가 영국군과 한 팀이 돼갖고 싸우고 됐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실제 연합군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한 대여섯 명 정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일본어 할 줄 아는 사람들, 일본의 문서나 비밀문서 같은 거, 암호 해독하는 거 그런 거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후방에서 지원한 겁니다.
자, 그리고 김원봉의 정치 세력이 들어오다 보니까 김원봉이 만든 정치 세력을 민혁당이라고 하는데 민혁당의 주석이 자기가 대표를 하진 않았었거든요. 주석은 민족주의자에 있었던 김규식을 주석으로 세워놓고 있었거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김원봉이 이끌고 있었던 거고요. 자,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자 지금 이제 물리적으로 합쳐진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완전히 화학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개헌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리를 만들어줘요. 그게 부주석제입니다. 그래서 김구가 주석이 되고 김규식이 부주석이 되는 마지막 개헌을 하게 됩니다. 이게 44년입니다. 이게 되면은 뭐다 이제 김구 세력과 김원봉 세력이 완전히 통합했다는 거, 임정과 의열 단계가 완전 통합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이제 미국과 국내 진공 작전을 시도합니다. 미국 OSS 부대랑 함께 이게 나중에 CIA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전신인데 이 부대와 함께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합니다. 잠수함 타고 진입하려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혹독한 훈련을 받았답니다. 군사적으로 몸이나 뭐가 갖춰져 있어야 되니까 혹독한 훈련을 받았답니다. 그걸 다 이겨내고 훈련을 다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다 이겨내고 버티고 했는데 일본이 생각지 않게 빠르게 항복한 겁니다. 그래서 김구가 땅을 치고 탄식했다라고 해요. 너무 때이른 광복이 왔다라고 했답니다. 우리 준비 다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일본군을 쫓아내야 되는데 연합군이 들어가서 일본군을 쫓아내면은 연합군의 뜻대로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 틀림없이 소련과 미국으로 분단될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게. 일본이 8월 6일에 원자폭탄 터진 걸로 8월 15일에 이제 항복을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무서워했던 게 소련군이 만주를 이미 진출했어요. 그래서 소련군이 일본으로 진출할 수 있다라는 이걸 제일 두렵게 생각했었습니다. 미국도 일본으로 진출하고 그럼 일본 어딘가가 분할이 될 텐데 이걸 제일 두려워했었어요.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아무 죄도 없이 또 한 번 돌을 맞은 거예요. 여기가 분할된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소련군의 만주 진출과 북한 쪽으로 진출하려는 이걸 제일 두려워했었답니다. 일본으로 진출하려는 이 모습을. 그래갖고 항복한 거래요. 그래갖고. 이게 조금만 시간이 더 지체했다면 우리가 미군과 함께 들어와갖고 스스로 여기를 정리를 좀 했었을 겁니다. 실제 국내 정진국 만들어갖고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당시는 공항이 여의도에 있었는데요. 여의도 들어왔었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항복하고 난 뒤에 들어왔었는데 일본 군대가 무장한 채로 입국을 시켜줄 수 없다라고 해갖고 돌려보냅니다. 얘들한테 이제 기름만 다시 받았고 돌아옵니다. 우리는 본국의 어떤 명령도 받은 게 없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을 들여보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무장한 채로 안전을 지키고 싶으면 돌아가라라고 돌아갑니다. 한 10몇 명이 들어가요. 한국인들은 4명과 5명이 있고 나머지 이제 미국인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 정지 작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총독부한테 뭐 이제 인수받을 거 인수받고 사전 정비 작업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이때 들어갔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그 역할을 했다면은 그럼 우리 임시정부가 미리 총독부의 지휘를 이어받아 갖고 한반도 문제를 이제 스스로 좀 정지 작업을 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분단이거나 아니면은 여러 정치 세력들이 분단 이후에 정책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우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에 의해서 생기는 갈등 같은 것들을 상당히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기회였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게 되게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임정세력은 광복후 남한으로 입국하고요. 자, 이걸 두 문자로 한 줄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40년대 충칭임정, 중경임정도 한 줄 두 문자로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자, 40년대 정착하면서 만들어진 게 독립광주건선이라고 합니다. 자, 독립당, 광복군, 그리고 주석제, 건국강령, 선전포고 있었다. 독립광주건선. 자, 이거는 41년이죠. 자, 그리고 42년부터 45년까지는 대영부미라고 하시면 됩니다. 대영부미. 독립광주건선 대영부미. 자, 조선의용대 합류했다. 영국군하고 인도 미얀마 전선. 그럼 부주석제 만들었다. 그리고 미국군과 국내 진공작전 시도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개헌 과정도 보자면요. 개헌 과정 잘 나오니까 좀 봐주세요. 대령위원 주부라고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1차 개헌부터 5차 개헌까지 있습니다. 이게 1차 개헌이 19년 9월에 있었던 거고요. 19년 4월에 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국무총리 이승만이었었어요. 1차 개헌하고 난 뒤에 노령 세력을 합치고 난 뒤에 국무총리는 노령 이동희한테 주고 이승만은 대통령이 됐었던 겁니다. 자, 대령위원 주부다. 대령위원 주부다. 대령위원 주부. 나는 대령위원 주부야. 난 주부야, 주부. 대령위원 주부. 자, 이게 개헌이다. 특히 1차 개헌과 2차 개헌 사이에 국민대표회의 있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국민대표회의의 특징은 대통령 때문에 이게 대표회의가 열린 거니까 대통령제를 없앴다는 게 특징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대통령제 대항하는 개념이 뭐다? 의회중심제입니다. 이걸 내각책임제, 의원내각제라고 해요. 그 의원내각제를 국무령제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유지가 안 되니까 2년 만에 그냥 집단 지토체를 바꿨다는 거. 그리고 다시 1인 지토체 살아난 게 주석제라는 거. 부주석제는 민혁당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 자리 만들어준 거. 화학적 통합을 했던 거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령위원 주부. 자, 그리고 30년대까지는 임정과 의열단계, 중국 관내는 이 두 단체가 활동의 주역이라 했었잖아요. 의열단계가 계속 뭔가를 주도하고 여기가 더 셌고 군대도 제일 먼저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의열단계가 훨씬 더 셌었던 것 같은데 40년대는 왜 갑자기 임정 주도로 가지? 하는 궁금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40년대 들어서면서 이 의열 단계가 상당히 약화가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여기는 이제 완전 불모지가 됩니다. 연해주도 완전 불모지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완전히 일본 땅이 됐고, 그 여기 있었던 중국 공산당들은 이 화북 지방이라고 하는 만리장성 바로 아래쪽 지역, 여기도 관내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냥 여기는 화북이라고 합니다. 이쪽 지역에 중국 공산당들이 많이 모여 살았고요. 이 북쪽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민들도 많았었습니다. 우리나라 교민들 중에서는 무장투쟁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이 북쪽 지역에 좀 많았어요. 여기에 이제 그 공산당 세력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밑에는 중국 국민당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자, 이 중국 국민당 지배하에서 임정과 의열단이 활동하고 있는 건데, 일단 의열단이 발빠르게 활동을 잘하니까 의열단이 군대를 먼저 만들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용대도 국민당 군대와 함께 활동합니다. 임정의 광복군도 국민당 군대와 함께 활동하고요. 주로 후방 지원합니다. 의용대 사람들이 대부분 엘리트들이었었어요. 지식인들이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인들의 문서 같은 거 해독하거나 일본어 하거나 중국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막 그런 거 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투하고 그런 것들을 엘리트로서 그런 것들을 지원을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원하는 게 후방 지원이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그 전방에서 싸우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군대를 허용을 해주되 무기를 가지고 직접 싸우는 것은 얘들이 약간씩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활동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에 중국 국민당의 이런 제안이 되게 불편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 지역을 벗어나갖고 이 공산당이 있는 지역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의 화북 진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40년, 41년 사이쯤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용대 상당수가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의용대가 상당히 약화가 되게 돼요. 이러면서 40년대는 의열 단계가 약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화됐기 때문에 이제 독자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41년에 태평양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는 임정에 힘을 좀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갖고 이제 합쳐지게 된 겁니다. 사이, 뒤집어 얘기하면 이사안식이란 말이에요. 이사. 자,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일부가 화북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이 터졌다. 이게 의용대가 임정으로 저 갈게요 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북지방에 가서 뭘 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서 일단 단체를 만드는데 화북조선 청년연합회라는 걸 일단 만듭니다. 그리고 아직은 독립하지 않아요. 그냥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하는 지대라고 일단 이름을 칭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따로 활동을 하니까는 활동 자체는 독립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조선의용대하고 자기 이름을 완전 다르게 쓰진 않지만 활동 자체는 따로 합니다. 그래서 활동하면서 여기서 이제 일본군하고 전투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전투가 호거장 전투입니다. 여기는 전투하러 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우리 교민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집하는 활동을 이제 하러 많이 다니게 돼요. 그러다가 그 중에 누군가가 이거를 일본군한테 찔러버립니다. 자, 일본군 한 500여 명의 군대가 초무하러 간, 그러니까 사람들 모집하러 간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사람들을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포위망을 뚫고 나왔던 겁니다. 그걸 호가장 전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공산당이 많다 보니까 이 전선이 되게 장기화되다 보니까요, 일본 군대가 상당히 많은 군대를 이제 들여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계속 빨치산 활동하는 이 사람들이 되게 이제 골칫거리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도시는 다 장악을 했는데 어디선가 막 튀어나와갖고 계속 이 중국 지리를 잘하는 애들이 게릴라 투쟁을 계속 전개하니까는 골칫거리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게릴라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거를 얘들이 알고 나서 여기 소탕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걸 이른바 다시 한번 초토화 작전을 벌이는 거예요. 화북지방. 이 초토화 작전을 벌일 때 나중에 이제 일본 쫓겨나고 여기 중국 공산당 국가가 만들어지잖아요. 중국 공산당 국가 건국 세력들이 다 여기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탈출하다가 탈출을 못해갖고 일본군한테 포위가 됐었어요. 그 포위된 군대를, 그 포위된 주요 인사들을 내보내는데 의열단 활동하다가 의용대 활동까지 계속 이어서 했었던, 그리고 결국은 화북지방으로 가면서 김원봉과 결별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걔 윤세주라는 사람이 있거든. 원래 미랑 선후배 관계입니다. 원래 미랑 때부터 알고 있었던. 이때 이제 처음으로 둘이 이제 따로 활동하게 되는데, 그 윤세주와 더불어 이 의용대 화북지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중국 간부들의 탈출을 돕고 자기들이 마지막까지 항전을 하면서 거기서 산화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국가를 건국한 이 건국 세력들이 되게 고마워해요. 자기들 목숨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건국하는데 큰 기여를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 의열단 출신의 이 의용대 화북지대 사람들이. 그거를 태양산 전투라고 해요. 이 태양산이라는 곳에서 얘들이 이른바 초토화 작전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거 굳이 합치면은 핫한데? 의용대 화북지대 되게 핫한데 합니다. 호태라고 합니다. 호태. 자주 안 나오는데요. 아주 드물게 나와요. 아주 드물게. 요거는 만주도 아니고 중국 관내 요직도 아니고 화북지역의 단어다라는 정도로만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누구랑 활동했다? 중국 국민당 군대랑 활동하는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 군대랑 활동합니다. 여기 중국 공산당을 팔로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팔로군, 중국 공산당 활동했다면 누구다? 화북지역의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김원봉이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으로 흡수됐다는 소식을 들읍니다. 이게 42년 5월이거든요.
자, 됐어 그러면. 자, 의용대는 이런 상황입니다. 40년, 41년쯤에 화북지방으로 이동해갖고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아있었던 일부 세력들은 결국은 42년 5월에 충칭으로 흡수가 됩니다. 이 흡수됐다는 소식을 듣고 42년 7월에 이 사람들이 이제 독립하게 돼요. 그러면서 만든 게 조선의용대가 아니라 조선의용군을 만들게 된 겁니다. 조선의용군을. 자, 그래서 여기는 둘이 합쳐졌고 이제 하나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 별도 또 다른 게 생긴 거야. 결국은 또 두 개 된 겁니다. 또 두 개가. 해방 이후에 이 사람들이 북한으로 건너가게 되고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남한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뭐 미리 예견이라도 했듯이 여기서 나눠지게 된 거예요. 좌파 쪽 사람하고 우파 쪽 사람하고 나눠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각각 해방 이후에 돌아가는 지역도 따로 있었다는 거지. 근데 웃긴 거는 해방 이후에 소련에 있었던 김일성 세력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미국에만 계셨었던 이승만 세력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결국은 여기를 미국이 점령하고 소련이 점령하잖아요. 중국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채로 풍창도숙하면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여기서 완전히 힘을 잃고요. 안전한 지역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 지역을 장악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둘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서 이 지역을 통합하는 데 장애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독립운동 사람들은 해방 이후에 돌아올 때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게 합니다. 왜냐면은 여기를 미국이 점령하고 여기를 소련이 점령하고 있는데 중국파 세력들이 힘을 얻을까 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철저하게 인정을 안 하는 그 분위기로 가게 돼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도 김일성과 이승만이라는 사람들도 이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아와서 다 세력들이 제거가 돼요. 점점. 하여튼 둘이 갈라져 있었다. 임정, 여기는 화북지방이 있다. 결국 남한과 북한으로 갈 거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만든 마지막 정치단체를 뭐라고, 일종의 정당 같은 걸 뭐라고 하냐면 독립동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아유, 공산당 참 독하군. 독립동맹, 화북지방, 그리고 조선의용군 만들었다. 이게 화북지방의 마지막 단체고요. 주로 나오는 건 이게 나옵니다. 이게 관내 지역은 우리 마지막 독립운동 기지가 어디라고요? 만주도 아니고 연해주도 아니고 어디다? 중국 관내란 말이야. 그 중국 관내를 이끌었었던 마지막 단체가 누구라고요? 임시정부라는 겁니다. 충칭 임시정부. 그래서 독립광주 건선 대형 부미 그거 위주로 되는데 가끔 이 화북지방도 물어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같이 기억 좀 해두시라고요. 자, 사료도 간단히 봐드릴게요. 건국강령, 삼균제도 건국원칙 이런 말 나올 겁니다. 삼균제도. 정권을 균등히 한다, 이권을 균등히 한다, 학권을 균등히 한다, 정치, 경제, 교육을 균등히 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대일선전포고문은요, 일본이 서양 세력과 전투한다라면 두 개밖에 없거든요. 하나가 러일 전쟁이고 하나가 2차 대전입니다. 태평양 전쟁. 자, 러시아가 아닌 나라가 등장하면서 일본이 싸우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태평양 전쟁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키워드 살피는 방법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영미속해, 대일선전, 그리고 추축국이라는 단어 나오는 것도 2차 대전을 말합니다. 참고 삼아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우리가 연합군의 지위를 얻지는 못했지만요, 중국이 연합군의 지위를 얻거든요. 러일 전쟁 때부터 영미가 아시아의 패권으로 인정한 게 일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을 아시아의 헌병으로 인정하고 아시아 지역을 얘들이 접촉하는 것을 그냥 공인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일본이 적국이 되니까는 아시아의 패권까지 인정해준 게 중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대전 이후에 전후 문제를 논의할 때는 일본이 승전국으로 참여했었다면은 2차 대전 이후에 전후 문제를 논의할 때는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 아시아 대표로 참여합니다. 근데 아까 중국 얘기했었잖아요. 윤봉길의 홍콩공원 의거 이후로 한국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 야, 우리 그 2차 대전 끝난 이후에 세계 질서 어떻게 구축할 거야? 이걸 위해서 세계 정상이 모여갖고 열강 정상이 모여갖고 다시 회담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회담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모여갖고 회담을 합니다. 일단 영미는 그냥 같이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영국은 얘는 전장터였었고 이건 전장터가 아니니까 얘는 많이 쇠퇴된 상태인데 명목상 1등이니까 같이 달라붙어 있는 거고 실제는 이제 미국으로 점점 힘이 가고 있어요. 자, 미국과 중국이 만났다. 자, 그리고 야, 이거 일본놈도 오래 버티는데 소련의 참전까지 요청을 해갖고 이제 소련까지 끌어들인 게 얄타 회담 때인데 여기는 이제 미영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미소가 만났다 하시면 됩니다. 귀찮으면 그냥 미영소. 자, 그리고 포츠담 회담 할 때 이것도 미영소가 만났다가 회담 선언물 발표하는 거는 이제 미영중이 선언물을 발표합니다. 또 요 나라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요 나라들이. 아시아권은 중국 내지는 소련이 참여해갖고 얘기를 한다. 그중에 처음 이 정상이 만나고 회담을 할 때 중국 대표가 참여했었는데
일본 놈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할까 이제 얘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전쟁을 끝낼까? 한반도까지만 일본의 식민지를 인정해주면 얘들이 끝낼까? 하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중국 장개석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아니다. 쟤네 인마 일본 엄청 싫어해. 그리고 식민지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계속 저항을 하고 있었어. 이거를 중국이 여기를 설득을 해줍니다. 그래갖고 아 그러면 한국 독립을 해줘야겠구나라는 것을 처음 명시한 거예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식민지를 독립시키겠다. 앞으로 이제 세계 질서는 식민지 없는 나라 만들고 제국주의에 의해서 피해본 나라들을 도와주겠다는 말을 추상적으로 하거든요. 추상적으로 하는데 유일하게 한국만 나라 이름을 딱 명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독립을 처음 약속한 회의이자 한국의 독립이라는 말이 아주 명시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정확히 언제라는 말은 표시가 안 됐어요. 그냥 적당한 시기에. 그걸 인두 코스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유명한 문구입니다. 이걸 적당한 시기에 혹은 적당한 절차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정도로만 언급이 돼 있었다. 자, 얄타 회담 때문에 소련 참전을 부탁하러 만났었던 거고요. 우크라이나 얄타에서 모였던 겁니다. 그리고 독일이 항복하면서 이제 독일에서 마지막 회담을 하게 되는데 야 독일도 항복했어 임마. 일본도 항복해. 너 토달지 마. 그냥 무조건 항복해. 너 안 줄 거야. 아무거나 안 줄 거야. 그냥 무조건 항복한다는 말에 그거를 요구하러 갔는데 여기서 다시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이게 구체화가 안 됩니다. 옛날에 했었던 말 기억하지 하면서 그냥 다시 환기시키는 정도였었어요. 카이로 그냥 다시 확인하는 수준으로 한국 독립을 다시 확인한다는 정도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끝났기 때문에 해방되고 난 뒤에 다시 이 열강이 모여갖고 식민지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방 후에 열강이 한국 식민지 논의를 처음 언급한 게 뭐냐면은 그게 모스크바 삼상회의입니다. 삼상? 영국은 계속 껴다니는데 얘는 그냥 꼽살이에요. 미국하고 소련이 만난 겁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소련이 실질적으로 또 점령하고 있잖아요. 한반도를. 어떻게 할 건가를 논의한 건데 여기서 나온 게 한반도에다가 미소 공동위원회를 기구를 만들어 갖고 여기서 논의하자. 차후 얘기는 여기서 좀 더 얘기하자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이제 쭉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근데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의견 일치가 안 되니까 몰라. 그냥 유엔으로 보내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유엔에서 이제 한국에 선거를 치르게 해주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게 해줬던 겁니다. 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제강점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사진 자료 조금만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광복군 창설했을 때 기념사진입니다. 가운데 김구 있고 옆에 이청천이 있죠. 자 김규식입니다. 이건 이제 해방 이후에 찍은 사진인데요. 김규식입니다. 민혁당이 참여할 때 와서 부주석이 됐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게 국내 정진군이에요. 한국인 한 4명 정도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권력을 안전하게 인수받고 이 사전 정지 작업을 하려 했었단 말이에요. 미국 군대가 정식으로 들어오기 전에 하려 했었는데 이게 들어왔다면 미군정이 수립되지 않고 임시정부가 임시정부 역할을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다시 들어와서. 이게 되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다 모아갖고 한 줄 두 문자로 한번 좀 정리해드려 볼게요. 요것만 기억하시면은 일제강점기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일제강점기는 크게 일제정책과 국내운동 그리고 만주 그리고 중국 관내를 시기별로 변화하는 과정을 비교해서 기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요거를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돼요. 일제정책은 10년대 정책은 중헌태 토해조라는 거 있었죠. 중헌태 공토해조. 자 요거를 말로 좀 풀 수만 있으면 돼요. 중헌태 공토해조. 자 20년대는 산신들은 보통 선거치대 산신 보통 선거치대 요거 한 줄 기억하시고 요걸 말로만 좀 풀 수 있으면 됩니다. 30년대는 뭐 진공면이라고 하는데요. 농촌 진흥운동 공업화 정책 남면 북양하는 거 있죠. 참고해 두시고 자기는 신창왕 빼고 사상범 총동원했다. 신창왕 빼고 사상범 총동원하는 전국에 징징했다라는 게 이때 용어라는 거 한 줄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암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보다 보면 이게 대비가 돼서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럼 일제정책 한두 문제 나오는데 이거 무조건 맞출 거라는 거지. 자 국내운동 10년대는 아직도 무장단체가 있다. 20년대부터는 무장이 아닌 쪽으로 운동을 한다. 30년대부터는 학술활동 정도만 인정을 해준다. 37년 이후에는 아예 깜깜이가 된다. 이걸 비교하면서 좀 보시면 됩니다. 10년대는 의금부하고 광복회 비교할 줄 알면 되고요. 자, 20년대는 물민육신광원이라는 대표적인 운동이 있죠. 이게 물민육신광원 다 전국적인 운동입니다. 이 메이저 운동하고 기타 운동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노동농민운동은 암총총 기억해 주시고요. 암총총 원강까지 하시면 좋습니다. 천도교는 만세보하고 잡지 만든 거 천만의 개혁 그거 기억 좀 해주세요. 자 30년대 국어운동 국사운동 위주로 전개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37년 이후는 암흑기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조선학회하고 진단학 해산됐다. 조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국외운동 만주 보시면은 10년대는 그냥 독립군 기지 만들어지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북한도 서간대 뭐뭐 있었는가. 그리고 20년대 3.1운동 이후부터는 실제 군사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합니다. 20년대 봉훈청간 대자 산미 기억하시고요. 30년대는 북만주 남만주 나눠갖고 한 2호 쌍대 조양의 영흥
이거 나눠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37년 이후에는 여기는 이제 독립군 기지가 소멸됐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 독립군 기지는 뭐만 남는다? 중국 관내 지역만 남는다. 다 소멸되고. 자, 중국 관내 지역은 임정하고 의열단 둘이 이끌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20년대 임정 활동은 야, 교사 연공으로 파리가 생각하고 있어? 교사 연공 파리 군미 땡긴다. 그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의열단. 자, 의열단은 30년대 활동 간부혁전대 잘 기억해 두시고요. 황푸 간부혁전대 잘 기억해 두세요. 30년대 임정은 피난 달린다. 피난 달리는 계기가 애봉이 있다는 거. 애봉국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30년대 임정 활동이다. 40년대는 임정이 활동을 주도한다. 네, 독립광주건선, 독립광주건선 대형 부미 이거 잘 기억 좀 해두세요. 그리고 의열단계가 흡수됐다라는 거. 자, 이 정도 대비할 줄만 알면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한 장에다가 혹은 세 개의 주제를 나눠갖고 한 장씩 정리만 할 수 있다면 안 틀립니다. 일제강점기가 5문제에서 많이 나올 때 9문제까지 나오거든요. 이걸 맞출 수 있단 말이야. 손쉽게 키워드만으로도. 아시겠죠? 잘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자, 일제강점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